네, 오늘은 이자율 평가 등식, 구매력 평가 등식,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자율 평가 등식을 interest rate parity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그 perfect capital market, 자본 시장이 그 자본이 자유롭게 유출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얘를 높기 위해서 한국 금리가 지금 3%, 미국 금리는 1%, 그리고 현재 스팟 환율,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니까 이게 직접 환율이죠. 직접 표시법에 의한 1150원이라고 가정하고,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2%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존이라는 사람이 만 불을 지금 만약에 원화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예금을 한다 그러면은 거래 비용 다 무시한 다음에 만 불이 지금 환율 1150원 달러당 바뀌어서 1년 동안 한국은행에 3%로 예금이 되면 1년 후에 1184만 5천 원이 되죠. 그런데 이 돈을 1년 후에 다시 달러로 미국에 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 적용되는 1년 후 선도 선물 환율은 지금 확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판단이 유리하고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존이 미국에 그대로 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면 미국 금리는 지금 1%라고 그랬기 때문에 만 불 곱하기 1 플러스 0.01 하면 1년 후에 미국에서는 1100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도 선물 금리를 한번 달러당 1100원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만 불을 한국의 지금 환율로 바꿔서 가져와서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한국의 아까 저기 만 불 가져와서 3%로 한국에서 예금을 하면 1년 후에는 1184만 5천 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선도 선물 환율을 1100달러당 1100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1년 후에는 가져갈 때 1768.2불이 되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투자했을 때 만들어지는 1100불보다 668.2불만큼 이익이에요. 이게 아비트라지 프로핏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짜리 금리가 확정되는 거고 지금 선도 환율도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트라지 프로핏을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 668.2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을 챙기면 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스팟 시장에서는 달러를 팔고 한국 돈을 사니까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압력을 받게 되고, 반면에 1년 후 달러는 사고 원화는 파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되니까 선도 선물 환율은 1년 후에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압력이 작용하면서 이런 아비트라지 프로핏은 점점 사라지겠죠. 거꾸로 이번에는 1년 후 선도 선물 환율이 1200원, 달러당 1200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그 만불을 가지고 지금 스팟 환율로 바꾼 다음에 한국의 3% 이자를 챙기면은 1년 후에 1184만 5천 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선도 선물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1년 후엔 밖으로 나갈 때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이게 9870.8불로 그냥 미국에서 예금 한국으로 안 가져오고 예금했던 돈 1100불보다 작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한국에 있는 철수가 한국 돈을 지금 환율로 해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에 예금하는, 그러면서 아비트라지 기회를 활용해서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이익을 챙기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스팟 시장에서
현재 달러 환율은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는 쪽에 압력을 받게 되고, 반면에 퓨처 포워드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는 쪽으로 압력이 생기면서 선도 선물 환율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아비처지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발달된 외환 시장에서는 아비처지 기회가 없거나 생겨도 오래 지속이 안 된다고 보면, 현재 스팟 환율이 달러당 1150원이라고 했을 때 아비처지가 안 생기는 1년 후 선도 선물 환율은 달러당 1172.77원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설사 미국에 사는 좌안이 지금 스팟 환율로 한국 돈으로 바꿔서 3% 한국에다 예금해서 이자를 챙겨서 1184만 5천 원을 1년 후에 만들고, 이거를 선도 선물 환율 1172.77로 바꾸어서 1년 후에 송금하더라도 이게 11,100불로 미국에 그냥 1% 예금했을 때의 1년 후 돈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아비처지 기회가 안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되면 선도 선물 환율이 1172달러당 77원이 되면.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한국이 미국의 금리보다 2%가 높았는데 이게 잘 작동하는 외환 시장에서는 선도 환율이 지금 스팟 환율 대비 조정이 되면서 나중에 1년 후에 돈을 미국 사는 좌안이 한국에서 높은 이자를 챙겨가지고 미국 가져갈 때에는 환차손으로 정확하게 2%가 나면서 금리에서 생긴 2% 이익이 환차손 2%랑 오프세팅이 되면서 결국 네트로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등식으로 표현한 것이 요겁니다. 요게 한국 금리고 IK가 1 플러스 IS 달러 표시된 게 이게 미국 금리예요. 이건 나눈 거죠. 1 플러스 한국 금리 나누기 1 플러스 미국 금리는 이게 직접 표시법에 의해서 표현된 선물 환율 나누기 선물 선도 환율 나누기 현물 환율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시 쓴 게 요 식입니다. 이게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물 환율, 지금 현물 환율에다가 현물 환율 곱하기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다. 만약에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니면 그거만큼 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1식은 1-식, 2개의 다시식으로 여러 곳에서 이자율 평가 등식이 표현이 됩니다. 중요한 전제는 자본시장이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고, 이 등식은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이 등식은 covered interest rate parity예요. 그러니까 선물 환율까지 지금 확정되기 때문에 이 등식이 깨지면 아비트라지 기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이 이 등식이 깨질 때 생긴다는 점에서 이 등식은 covered, 보호를 받는 이자율 평가 등식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선물 선도 금리 환율 대신에 미래에 예상되는 expected spot 1년 후에 그 스팟 환율로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라고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왜 uncovered가 되냐면 선도 환율은 지금 확정되지만 1년 후에 예상 환율은 지금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 평가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력 평가 등식은 뭐 절대적인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의 구매력 평가 등식인데, 이거는 두 나라 사이의 환율 변동이 두 나라 사이의 물가 수준의 변동을 반영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보는 게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볼게요. 한국의 1년 동안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연 5%,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예상 물가 상승률은 연 3%로 한국이 더 물가 상승률이 2%더 높다면 지금 현재 외환시장에서 스팟 환율이 달러당 1150원이라고 그럴 때 물가가 더 높은 한국의 경우 2%만큼 더 높죠. 1년 후에 예상되는 스팟 환율은 그만큼 더 한국 돈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겁니다. 한국 돈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거는 미국 달러 가치는 그만큼 평가절상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환율은 1150 곱하기 1 플러스 0.02 해서 달러당 1년 후에 예상되는 환율은 한국의 더 높은 물가 상승률 2%를 반영해서 달러당 1173원이 된다는 게 바로 구매력 평가 등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한국의 예상 인플레이션 나누기 기대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1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후에 예상되는 직접 환율이긴 하지만 1년 후에 예상되는 환율 나누기 현재 환율입니다. 이것도 다시 쓰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고요. 이게 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다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식이에요. 2번, 이 두 개의 다시가 다 같은 식입니다. 구매력 평가 등식은 실증 분석을 하면은 장기간 자료에 잘 맞아요. 단기간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두 나라 사이의 환율 움직임과 두 나라 사이의 그 CPI 물가 상승률 비율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환율 움직임과 요거는 물가 상승률 움직임이고 요거는 환율 움직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 등식은 잘 맞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자율 평가 등식과 구매력 평가 등식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자율 평가 등식에서 이런 등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요 1년 후에 선도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1년 후에 예상되는 스팟 환율과 같다. 1년 후에 그 예상되는 환율과 같다라고 놓으면 그게 바로 기대 가설입니다. 기대 가설. 기대 가설이 맞다면 요 선도 선물 환율은 1년 후에 예상되는 스팟 환율과 같기 때문에 이런 등식이 성립할 거예요. 또 하나 피셔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것인데 만약에 그 일식의 왼쪽 항목이면은 이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실질 금리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두 나라 사이의 물가 상승률 차이에서 비롯됐다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그러니까 요거는 피셔 이펙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셔 이펙트는 명목 금리가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물가 상승률인데 두 나라 사이에 실질 금리는 차이가 없다고 보면 요 식이 바로 두 나라 사이에 1 플러스 한국의 금리 빼기 미국의 금리거든요. 요거는 1 플러스 한국의 인플레이션 빼기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등식은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 사이의 물가 상승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피셔 이펙트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라는 게 성립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고, 이게 조금 전에 uncovered 이자율 평가 등식, 이 uncovered 이자율 평가 등식이 covered 이자율 평가 등식이 있고 uncovered 이자율 평가 등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거기서 얘기했던 그 uncovered 이자율 평가 등식이 다른 말로는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한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바로 이 그림인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이자율 평가 등식은 이게 이거랑 같다는 거 아니에요.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 1 플러스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가, 물론 여기는 이제 비율로 얘기했죠. 1 플러스 국내 금리 나누기 1 플러스 외국 금리나 1 플러스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나, 이게 수학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요것은 이코르 요것과 같다고 그랬죠. 직접 표기법으로 표현되는 선도 선물 환율 나누기 현물 환율, 이게 이자율 평가 등식이고,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 등식은 1 플러스 두 나라 사이의 인플레이션 차이는 1년 후에 예상되는 환율 나누기 지금 현물 환율과 서로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후에 예상되는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물가 상승률 차이를 반영한다는 게 바로 구매력 평가 등식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피셔 이펙트를 하면은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 사이의 기대 물가 상승률 차이와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선도 선물 환율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물 환율이다라고 놓으면 그건 기대 가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2번은 각각 이자율 평가 등식, 구매력 평가 등식인데 3번은 기대 가설에서 나온 등식이고 4번은 피셔 이펙트에서 나온 등식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5번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거를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과 같은 거. 그리고 이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는 다른 말로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uncovered 이자율 평가 등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